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법무부인 우리의 대표 변호사이시자 메가로이어스의 형법 1타 강사를 하고 계신 김정철 변호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법무부 우리의 대표 변호사로 있고요. 형사법을 전문 분야로 해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가로이어스나 이제 로스쿨의 특강을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형사법 강의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혹시 박사 학위도 받으셨는데 네네네. 박사는 주로 주제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박사는 제가 원래 이제 형사법 전공인데 거기에 이제 자본시장법의 처벌 규정 관련돼서 이제 주로 논문을 썼습니다. 어려운 내용 같은데? 네네. 그래서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좀 어려워. 이제 궁금한 게 이제 보통 그 학생들이 네. 로스쿨 입학하려고 하면 이 형법, 네. 이 교재 같은 걸 어떤 걸 사서 공부해야 되나요, 그게? 일단 뭐 교재는 시중에 워낙 좋은 교재들이 많은데 어쨌든 가장 유명한 교재들이나 이런 기본서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약집이나 이제 강사분들이 쓴 교재도 있고 요약 기본서인 교수님들이 쓰신 것들이 있는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제 입학하기 전이라면 교수님이 쓰신 책들 몇 가지를 선별해서 어떤 걸 사면 되나요, 그게? 그게 지금 시중에 다양한 교수님들의 교재가 있는데 특정 이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어쨌든 시중에 나와 있는 몇 개 저명한 교수님들 책을 그 중에서 하나 정도 이렇게 직접 보시고 일단 처음에는 읽기 편한 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본인이 이제 내용이 아직 처음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이제 어떤 유명 강사분들의 기본 강의를 한번 쭉 들으시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교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재 제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본 내용을 쭉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이게 형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감을 잡고 이제 해당되는 교재나 이런 것들을 좀 자세히. 또 궁금한 게 판례? 형법 판례 같은 거 네.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그러면 다 외워야 되나요, 이거를? 그러니까 판례는 다 외우는 건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매년 새로운 판례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는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이해의 기초는 기본 이론을 확실하게 습득을 하고 숙지가 되어야 그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한번 하고 나면은 그 판례의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새로운 판례가 나와도 이건 원래 기존에 있는 판례랑 큰 차이가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본인이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부의 양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무작정 외우기 시작하면은 새로운 판례가 나올 때마다 공부의 양이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처음에 벽돌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기초 공사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기본적인 형법의 뼈대, 그다음에 형법의 기본적인 그 몇 가지 주요 쟁점들에 대한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또 이제 그러면 이제 학설 같은 거 이런 거 판례 공부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재에 이제 학설과 판례가 있는데 학설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견해의 대립인 거거든요. 이 쟁점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은 이런 입장을 취하고 어떤 교수님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이제 그런 견해가 있는 거고 그 견해 중에서 또 하나의 판례가 형성돼 있고 그래서 현재 실무는 어떻게 돌아가고 그런데 이제 로스쿨이라고 하는 제도 자체가 이게 실무가를 양성하는 곳이기 때문에 학설의 대립보다는 판례에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학설은 그 판례를 비판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가, 왜 이 판례를 비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 사람들이 궁금한 게 사례형, 네. 이런 거 답안 같은 거 작성하는 거 이건 또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본다는 건 본질은 답안지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내 머릿속에 들어간 인풋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얼마나 아웃풋으로 답안에 쓸 수 있느냐를 체킹하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례 답안 같은 것들은 어떤 주요 쟁점이 있으면 그 쟁점을 구성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핵심 키워드들을 거기에 기재해서 예를 들어 이거는 소송 경제적 측면, 이거는 권리 구제의 측면 이러면은 이게 서로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어떻게 조화롭게 결론을 내리느냐 이런 건데 핵심적인 문구가 이제 저는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문구가 답안지에 기재가 되어야 본인의 실력을 보여. 또 궁금한 게 또 형사 기록? 네. 이런 건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뭐가 차이가 있나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형사 기록은 기본적으로 실제 기록이 아닌 모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의 기록은 이 사람이 그 기록에서 나올 수 있는 쟁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걸 테스트하기 위한 기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기록과 다르고 이것은 시험에 나오는 쟁점이 곳곳의 기록에 이제 쟁점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록을 처음에 이제 보는 방법을 습득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기록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걸 미리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시험을 출제한다는 건 결국은 거의 유사한 쟁점, 거의 중요한 쟁점은 정해져 있고 그 쟁점을 기록에 항상 집어넣게 돼 있기 때문에 숨겨놨나요? 숨겨놓고 뭐 아주 대놓고 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기록을 보는 방법을 모르게 되면 이제 이 기록에서 쟁점을 도출할 수가 없는 거죠. 도대체 이 기록 문제가 나에게 무엇을 물어보는가를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제 기록을 보는 방법을 습득하고, 특히 이제 기록 형사는 증거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증거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증거 능력이 있는가, 또는 이 증거를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양한 연습과 또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결합해서 도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형법 공부하려고 학생들한테 네. 뭐 꿀팁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이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말은, 이게 성급하게 공부를 하면 결국은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형법 같은 경우 굉장히 수학이랑 비슷한 면이 있어요. 논리가 굉장히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히 암기만 하고 넘어가면 또 다시 나중에 그걸 또 공부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건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굉장히 심도 있고 내용을 이해하는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이제 결국은 시험을 대비하는 어떤 수험 적합적인 방법과 이런 스킬은 나중에 결국은 뭐 저 같은 강사나 또는 뭐 교수님들을 통해서 충분히 습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기술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좀 안타까운 거는 막 이런 요약집이나 이런 걸 좀 성급하게 보면서 빠르게 그냥 내용만 암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응용력이 없고 이제 점점 시험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다시 또 처음으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좀 뭐라 그럴까, 진중한 마음으로 시간을 충분히 주면서 이론을 습득하는데, 이해하는데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바쁘신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